교육당국이 3차 개학 연기를 결정하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4월 6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로써 개학일이 총 5주나 미뤄지게 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에서는 개학 이후 학교가 또 다른 전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것을 우려해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현재 일일 확진자의 추세가 두 자리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수치는 과거 하루 9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던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준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각 지자체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개학을 하게 되면 예.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방역적인 부분만을 고려해 봤을 때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개학 연기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배경이 현재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수가 한 7일만 해도 300명대였는데 현재 50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확진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성이나 혹은 코로나19 증상 측면에서 성인과 다른 점이 있나요? 이 과거 미성년 특히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성년 누적 확진자 수가 한 500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비율이 적은 이유가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겨울방학 시즌에 유행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감염원과의 접촉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감염자 수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그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수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근데 개학 다만 미성년 경우에 감염이 되더라도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상이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약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보면 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감염이 됐을 때 전파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일부 바이러스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인에 비해서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그러니까 병원성이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A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 보니 개학하고 나서도 수업 양식이나 등하교 시간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수업 방식을 가급적 접촉이 적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크게 하는 수업을 가급적 줄이고요. 예. 네. 그리고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오전 오후반이 있었듯이 가급적 수업 시간을 이렇게 분반을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아이들이 모이는 거를 줄이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이 방역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오전, 오후 뭐 분반 수업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학교 같은 공간은 일단 단체로 수업을 받고 또 집단으로 움직이고 공용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얼마 후에 개학을 하게 된다면 예.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가령 오전 수업이 끝난 후에 시설 소독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방과 후에도 시설 소독을 하는 등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을 할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게 비단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학생들을 가급적, 그러니까 가급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철저히 예. 등교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등교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뭐 등하교 시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학교나 이제 보건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적극적인
어떤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개학 이후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개학이 늦춰지면서 PC방을 찾는 아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PC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PC방 언급하신 것처럼 PC방이나 뭐 동전 노래방 같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시설, 그리고 여러 명이 반복해서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방문을 삼가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즉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 수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나가서 놀고 싶고 그래서 노래방이나 PC방에 들르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개학 연기가 4주에서 8주가 넘어가면 방역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PC방이나 동전 노래방을 가는 뭐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그런 횟수가 증가할 거다라는 배경에서 나온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정 부분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현 상황처럼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재택 근무도 늘고 학교도 가지 않는 등 외출이 줄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후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봄이 오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것이 많이 갑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무조건 외출을 자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출을 하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특히 뭐 야외 같은 데라면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수준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어떤 야외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작은 기구들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이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역전하는가 하면 확진자 수 증가세 역시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잠잠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그래도 아직은 경계를 해야 한다. 수도권 집단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전환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도 지금 분당 재생병원이라든가 뭐 은혜강 교회라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특히 여기에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역류입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안정세가 갑자기 급속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유례없는 4월 개학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